1982년 4월 5일, 영국은 대규모 함정을 끌고 출항한다. 기동전단 사령관 샌디 우드워드 제독 아래 경항모 HMS 허미즈를 기함으로 경항모 HMS 인빈서블, 구축함 8척, 호위함 15척을 포함한 기동전단의 목표는 영국에서 12,173km 떨어진 제도, 포클랜드 제도였다. 영국의 해외 영토였던 이곳은 3일 전에 아르헨티나 군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점령당한 상태였다.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를 영국에게서 다시 되찾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항복한 영국군을 제압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이 영국 국민들을 제대로 화나게 하며 전쟁은 시작된다. 포클랜드 전쟁이 시작인 거다. (1980년)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영국은 세계 경제와는 다르게 불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2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영국의 경제는 영국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졌고, 사회 곳곳에서는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 정규 항공모함이었던 아크로열까지 퇴역하면서 과거 대영 제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내부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해외 영토 관리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바다 건너 남반구 아르헨티나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독재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 레오폴도 갈티에리는 무능으로 집권 기간 동안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려 군부는 국민들의 눈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이때 군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포클랜드 제도였다.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 본토에서 12,173km나 떨어져 있어 원정군이 여기까지 오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때 당시 포클랜드 제도에는 영국인들만 살며 아르헨티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워낙 아르헨티나와 가깝다 보니 예전부터 영유권 분쟁 지역이었고, 경비정관 분쟁이 발생해도 영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는 이유와 당시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느라 제대로 된 항의나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81년 12월 국기 사건이 벌어진다. 아르헨티나의 고철상이 영국 정부와 합법적으로 고철 채굴을 정식 계약하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고철 채굴을 하러 간 뒤 별 생각 없이 아르헨티나 깃발을 꽂았는데, 영국 극지연구소 직원이 이를 보고 항의한 사건이다. 고철상과 연구소 직원은 큰 마찰 없이 끝난 일이지만, 이 얘기를 들은 포클랜드 섬 영국인들이 아르헨티나 항공사 건물에 아르헨티나를 도발하는 글을 쓰며 아르헨티나에게 명분을 주게 된다. 이 사건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포클랜드 제도에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해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하는 로사리오 작전을 진행한다. 82년 4월 2일, 로사리오 작전을 시행하면서 아르헨티나군은 총 2,000여 명의 병력으로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한다. 소수의 해병대 병력밖에 없던 영국군은 이틀 만에 아르헨티나 군에게 바로 항복을 한다. 아르헨티나는 언론 매체를 다 끌고 가서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문제는 홍보 사진이었는데, 아르헨티나 군이 영국군을 제압하고 무장해체시키는 사진은 영국에게 굴욕을 주는 모습인지라 영국 국민들은 분개한다.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에서 너무 멀어서 원정군이 올 수 없다 판단하고 적당히 영국과 협상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속셈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포기해도 이득이며, 설령 협상을 해서 군을 철수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위험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득이었다. 실제로 영국도 12,173km나 먼 거리를 가야 하기에 영국 군부도 작전에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마가렛 대처 수상은 대영 제국 영토도 지키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 신세로 온 세상에 공표가 되면 더 이상 영국의 몰락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쟁을 결심한다. 물론 냉전 시기였던 남미의 우방과 대서양의 우방끼리 서로 전쟁을 벌여 좋을 게 없던 미국과 레이건 대통령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대처 수상은 다음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침공당하거든 내가 그대로 말해주리라 라고 하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쟁은 시작된다. 1982년 4월 5일, 영국은 대규모 함정을 끌고 출항한다. 이 당시 뉴스위크 매거진 표지는 허미즈가 장식했고, The Empire Strike Back, 제국의 역습이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공표한다. 기동전단 사령관 샌디 우드워드 제독 아래 경항모 HMS 허미즈를 기함으로
경항모 HMS 인빈서블, 구축함 8척, 호위함 15척, 36기의 시 해리어와 32기의 헬기를 포함한 기동 전단의 목표는 영국에서 12,173km 떨어진 제도, 포클랜드 제도였다. 이틀 전에는 영국의 처칠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2척이 먼저 출항한다. 지금의 아르헨티나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함께 남미의 강국이었다. 아르헨티나 해군도 베인티 싱고데 마요라는 항공모함과 수상함 전력으로 제너럴 벨그라노 순양함과 이하 구축함 및 호위함들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항공기는 A4 스카이워크, 데커, 슈페르 에탕다르, 미라주3 등의 전투기와 미국제 초기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수상함 전력만 따지면 영국 기동 전단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하지만 수비군 입장이고 수직 이착륙기라 기동에 제한이 있는 함재형 해리어와 달리 공군기라서 영국 원정군과 비교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함대를 끌고 올 여력이 없다고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이 때문에 포클랜드를 점령한 뒤 수비 계획에는 소홀했다. 특히 포클랜드 섬의 포트 스탠리 공항을 점거한 뒤 공군 기지로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아서 포클랜드에는 제대로 된 공군 기지가 없었고 아르헨티나 공군은 500km 이상 되는 본토에서 날아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은 후에 아르헨티나가 패배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만약 아르헨티나 군이 준비만 잘했어도 포클랜드 전쟁의 승패는 달라졌을 거라는 게 학계 정설이다. 4월 21일 사우스 조지아 섬을 탈환하기 위한 패러캣 작전이 시작된다. 영국 잠수함들이 해병 특수부대원을 은밀히 침투시키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첫 작전은 순조롭지 못했다. 사우스 조지아 섬 빙하에 이들을 침투시켜 적의 방어태세나 섬 주변을 탐색하는 임무를 하였는데 다음날 사우스 조지아 섬에 블리자드로 대원 몇몇이 사망하고 철수를 못하고 있었다. 세 대의 헬기 중 2기가 악천후로 손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지만 이언 스탠리 소령이 블리자드를 뚫고 특수부대원들을 구조해 항공모함에 데려온다. 다음날 SAS와 SBS는 아르헨티나 군이 주둔 중인 리스 인근에 관측소를 설치해 정찰 임무를 진행한다. 이때 영국 해군은 아르헨티나 잠수함 산타페가 발신하는 전파를 탐지해 놓은 상태였다. 우드워드 제독은 함대의 안전을 위해 우선 산타페의 동향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24일부터 헬기로 산타페 추적을 시작했으며 그리트 비켄 항구에 접근하는 산타페를 시스쿠아로 공격해 산타페는 자막 능력을 상실하고 중파되어 그리트 비켄 항구에서 좌초돼 버린다. 이들은 사우스 조지아 섬에 증원된 병력들이었다. 잠수함 위협에서 벗어난 영국 함대는 사우스 조지아 섬 점령 작전을 개시하고 함포 사격과 함께 특수부대, 해병대들을 그리트 비켄에 투입해 점령하고 다음날 리스도 교전 없이 투항하면서 사우스 조지아 섬을 점령한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영국군의 첫 작전은 성공한다. 패러캣 작전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을 점령한 영국군은 블랙벅 작전을 개시한다. 포클랜드 제도 수도 포트 스탠리에는 스탠리 공항이라는 작은 공항이 있다. 물론 아르헨티나는 이 공항을 공군 기지로 개조하지 않았지만 그걸 알 턱이 없는 영국은 이 공항을 폭격해 아르헨티나 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총 3번의 공격으로 완전 무력화를 계획하는데 첫 번째는 아브로 벌컨 폭격기가 투입되고 두 번째로 함재기인 시 해리어가 투입되고 세 번째로 함포 사격으로 완전히 무력화할 생각이었다. 문제는 폭격을 수행할 벌컨 폭격기는 포클랜드 제도에서 6,300km 떨어져 있는 에센션 섬에 있다는 거다. 5월 1일 영국은 에센션 섬에서 공중급유기와 함께 이륙해 몇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포클랜드 섬의 포트 스탠리 공항을 폭격해 무력화시킨다. 이후에도 함포 사격을 하면서 철저히 무력화시키면서 스탠리 공항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스탠리 공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먼 거리에서 폭격기로 날아온 것을 본 군부는 아르헨티나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인해 미라주3 등을 본토 방공 임무로 전환시키면서 포클랜드 제도 주변 영국 기동 전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 항공대도 상당한 규모의 전폭기를 발진시켜 기동 전단을 공격한다. 영국 함대의 위치는 해상 초계기인 넵튠이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 항공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이날 미라주3 전투기와 영국의 시 해리어 사이에 공중전이 벌어졌으며
아르헨티나 본토에서 500km를 날아와야 하는 페널티 때문에 연료가 부족한 미라주3는 해리어와 교전 중 후퇴하게 된다. 이때를 노려 해리어의 사이드와인더 2발이 모두 명중해 미라주3 2기가 격추당한다. 이날은 아르헨티나 전투기와 영국 전투기 간의 첫 공중전이었다. 첫 공중전은 영국군의 판정승이었다. 이날 아르헨티나 공군과 해군 항공대는 영국 기동전단의 공습을 감행했으나 지근탄 몇 발과 기관포탄을 명중시킨 것을 제외하면 전과는 없다. 반면 아르헨티나 군은 이 공습으로 하루 만에 미라주 전투기 2대와 대거 전폭기 1대, 캔버라 폭격기 1대, 파카라 경 공격기 1대 등 도합 5대를 잃었다. 이날 아르헨티나 공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영국은 에센션 섬에서 출격한 폭격기로 다시 한번 포트 스탠리 공항을 폭격해 무력화시킨다. 5월 2일, 아르헨티나 군은 기동전단을 물리치기 위해 항공모함을 출격한다. 이 항공모함의 이름은 베인티 싱고네 마요로 원래는 영국의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네덜란드를 거쳐 아르헨티나 손에 들어온 거다. 독도함과 크기가 비슷한 항공모함으로 포클랜드 북쪽에서 기동전단을 향해 남하하는 중이었다. 기동전단과 사령관 우드워드 제독은 포클랜드 섬 북쪽에서 이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기에 경계를 하던 중이었다. 한편 남쪽 425km에서는 제너럴 벨그라노 중심의 함대가 포클랜드 제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걸 잠수함 HMS 컨커러가 발견했다. 이들은 현재 영국이 설정한 접근 금지 구역 밖에 있었지만 북에서는 항공기가, 남에서는 액조세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급히 런던 정부의 격침 여부를 타전했고 런던 정부에서 격침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3발의 어뢰를 쏘아 벨그라노를 격침시킨다. 이때 베인티 싱고네 마요는 경항공모함이기에 캐터펄트의 출력이 약해 스카이호크를 사출하려면 일정 풍속 이상의 해풍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은 충분한 양의 해풍이 불지 않았고 함재기를 이함시키지 못할 거라 판단해 공격을 포기하고 회항한 거다. 벨그라노도 공격이 중지되자 회항하고 있던 찰나에 컨커러의 눈에 띈 거였다. 컨커러가 이 군함을 격침시킨 일 때문에 아르헨티나 해군은 영국 잠수함에 격침되는 게 무서워 포클랜드 제도 인근으로 출항하지 못하게 된다.